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개 대통령 후보를 내지 못하는 정당을 불임정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방선거처럼 전국적인 선거에서 당 대표가 서울 수도권 이런 지역에 유세를 할 수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른 정당도 불임정당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그리고 서울시장 경선에 나선 후보들 오세훈, 박주민 의원 그리고 윤희숙 전 의원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출마한 후보들 빨강색을 입지 아니하고 흰색을 입겠다. 장동혁 대표가 유세를 와서는 안 된다. 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유세를 와서는 안 된다. 분위기가 완전히 꼴통 정당화 되어버린다. 라고 하는 이런 지경에 국민의힘이 이르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참패가 거의 확실하게 예견이 되는데, 그 전체적인 환경은 8년 전에 이 자유통합당의 지방선거 참패와 저는 자유한국당 그때 이 참패와 거의 많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50%는 대외적인 환경, 50%는 당대표의 리더십 책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선거 그때 2018년 지방선거 때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 50%의 대외 환경의 악화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이가 집중적으로 김정은 쇼, 김정은과의 평화 쇼, 이 트럼프와 김정은 이 일종의 이런 화려한 평화 쇼에 많은 국민들이 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 그 50%는 홍준표 당대표의 리더십입니다. 제대로 당시 문재인 정권에 맞서서 싸우지 못하고 그가 대법원에 최종 3심 재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성한종으로부터 불법 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 나중에 그게 사실인 걸로 거의 확정적으로 드러났죠. MBC에서 자료 화면을 그가 척당불기 이 액자 자료 화면을 내놓는 바람에 거의 1억 원 유죄로 거의 드러났죠. 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자신의 무죄 혐의가 뒤집어질 것을 걱정을 해서 제대로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싸우지 못했던, 그리고 본인의 여러 가지 경박한 리더십의 실종, 부족, 언행, 여성 최고위원회의 여야회를 상대로 해서 주막집 주모라든가 이런 막말, 그리고 독단적인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에 반대하는, 그때는 이제 박근혜가 윤석열과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에 반대하는 많은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출당을 강행을 해버리는 독선, 그리고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말이 다른 그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그리고 박근혜 탄핵파들의 복당, 그리고 당내 분열, 이런 모든 게 겹쳐서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 전국을 싹 잃어버리는, 싹쓸이 당하는 이런 참패를 기록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비슷합니다. 50%의 대외적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코스피 주가와 그리고 부동산 하락 문제, 강남 부동산에 대한 이재명의 가혹한 공격, 이런 것들, 다주택자, 공직자, 승진, 배제, 검토, 이런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생중계, 국무회의 포함한 지방 간담회, 이런 일종의 생중계 쇼,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주가가 떨어지는 책임은 트럼프의 이란 중동 정쟁에 있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재명의 덕분이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왜곡된 분위기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자영업자를 포함한 민생들이 여전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 50%는 장동혁의 처절하게 추락한 리더십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장동혁은 극우 세력들, 꼴통 세력들, 전환길, 고성국, 기타 등등의 도움을 받아서 간신히 당대표가 됐습니다. 자, 당시의 당내의 상황이 꼴통보수, 강경보수,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수가 지배하는 상황이어서 현실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자신이 당대표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극적인 태세 전환을 해서 탄핵 찬성, 개헌 반대쪽으로 확 당의 노선을 바꿨어야 됩니다. 그게 큰 정치입니다. 가장 좋은 기회는 윤석열이 내란 우두머리 유죄 판결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대통령이 내란죄 유죄 판결,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자, 그러면 그런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하고, 그리고 상당수가 그런 대통령을 옹호하고, 이런 것들을 국민 여러분께 사죄해 드리겠다고 해서 헬기가 착륙했던 국회 운동장에 멍석을 깔고 107명의 국회의원들 전부 다 검정색 계열의 옷을 입혀서 108배 사회자의 선창의 구호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최고위원들 쭉 나란히 서서 검정 계열의 옷을 입고 멍석 위에 108배 엎드리는 사죄 의식을 하는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태세 전환을 하고 노선 변화를 했다면, 그렇다면 50%의 이재명의 대외 환경, 이 악재를 극복하고 나름대로 싸워볼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선거 당대표가 수도권 중심 정당을 지향하는 그런 정당에서 수도권에서 유세를 못하는 이런 불임 정당의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은 막았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책임은 권력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대선 라이벌인 한동훈을 제거하는 데에 아주 천박하고 유치한 방법을 썼고, 그리고 이 사냥개로 아주 저인격의 인물들, 당무감사위원장, 윤리위원장 이런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무리하게 여러 가지를 강행을 했다가 배현진, 김종혁 차례 가처분 일종의 장동혁에 대한 징계 판결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끝까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대구 수성갑 보궐선거가 생겨서 한동훈이 화려하게 복귀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는 주호영에 대한 컷오프를 해서 주호영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주호영만 자르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여론조사 1, 2위를 다투는 이준수까지 같이 날려버리는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